이번 시간에는 장부 마감과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강의까지 기말 수정 분기를 통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지금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보시면 12월 달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매비와 관리비 쭉 해서 당기순이익이 300만 원이 찍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강의까지 순차적으로 입력을 다 해주셔야지만 당기순이익이 정확히 나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에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반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 손익계산서를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전표 추가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쵸?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일반 전표에 30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감 분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자, 지금 대변에 있던 상품 매출부터 이자 수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그 다음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러한 대변에 있던 수익들을 차변으로 기록해주고 대변에다가 손익이라고 해서 수익을 짓게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차변에 있던 비용들, 매출원가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소득세 비용까지 이 비용들을 대변으로 입력해주고 차변에 손익이라고 집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분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 겁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에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지금 손익 대체 분계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익이 2,619만 5천 원이고요. 비용을 집계해 봤더니 차변에 손익으로 집계 된 비용이 2,319만 5천 원이에요. 그럼 그 차이 금액이 300만 원이 손익이 대변에 많이 집계 돼 있죠. 그 얘기는 단기 순이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변에 더 많이 집계 있는 300만 원을, 즉 단기 순이익을 차변으로 정리하면서 대변의 자본금으로 이 단기 순이익을 자본금으로 대체해주는 이 마감 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지 수익 비용이 차기 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또 단기 순이익이 자본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마감 분기입니다.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마감하는 것까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단기 순이익이 자본금에 대체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닫고 재무 상태표를 조회해 보시면, 자, 재무 상태표를 12월 달로 조회해 주시면 기말 시점에 재무 상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당좌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또 자본금. 자, 자본금은 지금 8,800만 원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왜 8,800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전년도에 8,500만 원의 자본금이 2월 돼서 넘어왔고요. 300만 원의 단기 순이익을 자본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8,800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기말 자본금이 되는 거죠. 기말 자본금.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자, 지금 전기 2월 된 기초 자본금이 8,500이 있었고요. 단기 순이익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이 분계를 우리가 아까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300만 원만큼 늘어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말 자본이 자본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이 과정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또 실무에 나가서 결산을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재무상태표가 마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제가 다 써놨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기말 수정 분계 후에 단기 순손익, 단기 순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단기 순손실이 날 수도 있죠. 단기 순손실이 나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300만 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났죠.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순손익을 자본에 반영시켜야 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12월 31일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12월 31일 시점에 300만 원의 단기 순이익, 이 금액이 찍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상단 메뉴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손익대체 마감 분기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일반 전표에 30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손익 마감 분기가 자동으로 일반 전표 입력에 반영된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게 되면 자, 쭉 보시면 여기 자본금이 8,800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8,500에다가 당기순이익 300만 원 더해서 8,80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까지도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됐어요. 그죠? 자, 마감을 한 다음에 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지금이 2025년도잖아요, 단기가. 그러면 2026년도에는 또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올해 25년도에 이렇게 결산해가지고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마감 후 2월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감 후 2월을 클릭을 해서 자, 올해 2025년도를 2026년도로 이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감 실행을 눌러주시면 자, 마감을 선택했습니다. 마감 후 2월을 실행하겠습니까? 예라고 눌러주시면 자, 이건 아주 극히 실무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빨간 색깔로 마감이 됐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감이 되게 되면 자, 지금 2025년도 2기 기수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다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나오죠. 자, 여기서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어도 삭제가 안 됩니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감을 25년도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또 장부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실무적으로 자, 여기 기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2025년도가 2기니까 3기로 기수를 바꿔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게 3기 2026년도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2026년도에 전기분 재무 상태표를 클릭해 보면 자, 이 전기분 재무 상태표는 우리가 전년도 2025년도에 마감해서 26년도로 자료를 이월시켜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기말 전년도의 기말 자본금이 8,800이었죠. 그래서 8,800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보면 자,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2025년도의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2026년도 시점에서는 2025년도가 전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 300만 원에서 전년도에 2025년도에 손익계산서가 마감 후 2월 돼서 자료가 넘어온 겁니다. 이해될까요? 올해가 3기라고 가정했을 때요. 자, 그러면 학계자는 시산표를 3기 2026년도에 조회를 해보면 자, 여기 지금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잔액이 지금 들어와 있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것들은 이제 전년도에 2월 된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은 계속 2월 돼서 잔액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전년도 25년도에 수익과 비용 잔액은 여기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왜? 25년도 12월 말의 시점에서 우리가 당기순이익,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해서 그 당기순이익을 자본금에 반영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전년도에 당기순이익 300만 원은 요거 자본금에 여기 지금 3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2026년도 또 수익 비용이 발생이 되면 또 2026년도 1년치 수익과 비용을 집계 해서 2026년도를 또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만약에 2025년도 거를 내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기수를 누르신 다음에
전년도 2기로 25년도로 기수를 바꿔주시면 25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감 후 2월 메뉴를 통해서 마감 취소를 하게 되면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이제 해제가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5년도 시산표를 들어가서 보면 마감까지 하고 나서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은 잔액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와 반면에 수익과 비용은 상품 매출, 대변의 수익이 제로가 됐죠? 급여부터 해서 뭐 다양한 이 비용들, 차변의 잔액이 다 없어졌죠. 그죠? 다 없어졌어요. 왜? 손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손익으로 마감을 해서 이 당기순이익만큼 300만 원을 자본금에다가 지금 반영을 해주고 이 자산부채 자본을 내년도로 2월시키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2월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럼 이렇게 마감까지 하고 나면 이 마감 후에 시산표상의 자본금은 기말 자본금이 되는 거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기초 자본금이 8,500이 있었고 단기 순이익으로 300이 늘어서 기말 자본금이 8,800이 된 거예요. 마감을 한 후에는 이 시산표의 자본금도 기말 자본금이 된다. 근데 마감을 하기 전까지는 기초 자본이다라는 거죠. 기초 자본금이다라는 거예요. 마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손익대체 분기가 안 돼 있을 거니까 8,500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까지 진행을 했고, 자, 마감 분기에 생성했던 걸 만약에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달로 들어가신 다음에 만약에 마감 손익대체 분기한 거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시프트를 누르면서 키보드에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F5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손익분계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손익분계를 삭제할 데이터를 줘야 하겠습니까? 얘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손익대체 마감분계한 것만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삭제를 눌러주시면 손익대체 분계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손익대체 분계를 삭제한 후에 합계자는 시산표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면 자, 이때는 수익과 비용의 잔액이 마감이 되기 전이니까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리고 자본금은 8,800이 아니라 8,500. 기초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마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12월 달로 조회를 해서 여기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30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 합계자는 시산표를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손익으로 집계가 돼서 그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잔액이 0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죠? 이해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26년도로 마감 후 2월 기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26년도로 넘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감 분계 생성하는 방법과 마감 후 2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